이런 게 첫째 때 굉장히 심했고 그러니까 둘째는 좀 알겠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뭐 기저귀 가는 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빠가 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는 사실은 첫째들이 조금 피곤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상담을 받거나 그런 아이들 경우 중에 이제 형제간의 서열로 치자면 첫째들이 가장 많아요. 네. 애도 부모라는 사람 처음 만났고요. 부모도 사실은 초짜인 거예요. 서로 몰라요. 둘째들은 싹 보고 알거든요. 그죠, 눈치껏 형이나 잘하잖아요. 오빠 야단 맞는 거 보고 다 그 치고 빠지는 거 정말 잘하게 되는데 부모님도 첫째랑 둘째를 키울 때 정말 많이 달라요. 첫째 키울 때는 응급실 방문을 참 수시로 해요. 그럼요. 열이 네. 37도만 넘어도 애들 꼭 일요일만 아픈데 네. 이제 비싼 응급실을 가게 돼요. 근데 둘째 봐요. 막 39도, 40도 돼도 안 가요. 옷 뺏기고 그냥 네. 물수건 딱 하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아까 뭐 그 앞에서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나 감기도 잘 가려서 병원은 가야 하지만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라는 게 어떤 애가 쉽고 나쁘고 기질도 영향을 받지만 부모가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자신감, 유능감을 갖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일이 어렵지가 않게 네. 되거든요. 근데 첫째는 모든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얘는 첫째는 유난히 더 힘든 것 같고 나도 자신이 없어지고 반면에 둘째는 첫째가 자기 몸 바쳐서 다 이제 실험량이 돼준 거기 때문에 네네. 둘째는 보다 수월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째는 조금 더 수월해지고 그냥 거저 키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늦둥이로 오래 했을 경우에는 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자신감, 유능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왠지 난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좀 모를 것 같아. 왠지 바뀌었을 것 같아. 우리 첫애 키울 때랑 얘 키울 때랑 좀 바뀌었을 것 같아. 다른 엄마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유능감, 그렇죠. 자신감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네.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엇보다 어떤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유능감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네. 아까 일상 화면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럴 땐 정말 나도 참 진땀을 흘렸었는데 했던 것이 우리 태린이가 막 이제 때가 나서 울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 우는데 그 옆에 규환은 이제 누워있고 이럴 때 아무래도 상황을 우는 큰애를 먼저 달래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어린 아이를 먼저 달래줘야 되는 건지 뭐가 순서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그 첫째를 무조건 먼저 안아야 된다, 둘째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없어요. 또 애들은 어리면 어릴수록요 한 애가 울면은 꼭 또 다 따라 울어요. 울어요. 신생아실 다 울잖아요. 안 우는 애가 조금 이상한 애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원래 이제 아이들은 많이 한 애가 울면 따라 울게 되는데 부모님이 첫째, 둘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더 위급한 상황인가. 네네. 큰애라고 하더라도 걔가 뭐 정말 다치거나 끓는 물 앞에 있으면 얼른 가서 낚아채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떤 것들을 좀 더 빨리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가령 첫째가 엄마 뭐 높은 곳에 있는 거 엄마 저기 뭐 요구르트 꺼내줘. 근데 둘째가 온다고 둘째 달래다 보면은 저 요구르트 꺼내주면 끝날 일을 그렇죠. 둘째 하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려면은 굉장히 센스가 많이 필요한데 딱 상황을 착 보고요. 어떤 거를 빨리 내가 해치우고 다른 애를 돌볼까. 우리 아까 그 규와 태린이 엄마는 정말 되게 날씬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근데 이렇게 힘이 두 애를 좋으세요? 아까 얘기하실 때도 안고 매달리는 거 정도는 괜찮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먼저 처리해야 될까 이제 빨리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더 우냐면은 애들은 분위기를 정말 많이 타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한 분위기가 느껴지면 애들이 더 많이 운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엄마가 막 당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얘 울고 쟤 울고 미치겠어 어떡해요? 왜 울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더 많이 그렇죠, 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좀 당황스럽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애 울음들을 좀 내가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침착해야 돼.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 하고 좀 더 편안한 톤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도 이런 문제들이 네. 그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봐서 좀 더 순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분의 육아관이 좀 다르다고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예. 언급이 됐는데 사실은 뭐 아빠하고 엄마의 육아관이 다른 거는 굉장히 좀 지극히
평범하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이 여자랑 남자랑의 우리 차이, 결혼하신 분들 그 남편이랑 살면서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그런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아빠, 엄마가 돼서도 부모 역할의 차이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문제 해결 방식, 또 놀이 방식, 이 두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빠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좀 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사러 갈 때도 아빠들은 연비를 따지고 막 이러는데 네. 엄마들은 시트 색깔, 디자인. 디자인 뭐 이런 거를 따져요.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 예, 네. 그래서 엄마들이 보다 감성적이라면은 아빠들은 보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아빠들은 논리성을 따지고 또 뭘 따지나 결과를 따져요. 부부싸움 할 때도 아내들은 좀 변명을 막 하려고 그러면 남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변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필요 없고 이렇잖아. 이런 그래서 결과 사실이 뭐야. 중심이에요. 네.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감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내 의도가 이랬어. 내 과정이 이랬으니까 결과는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이가 이제 문제 해결 방식에 굉장히 큰 차이가 돼요. 네. 또 아빠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와 동시에 참는 거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서열을 중시하고 내가 참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빠들의 이런 특성을 한 가지로 그냥 딱 말한다면은 좀 자르는 특성이에요. 좀 네. 절제하는 거, 좀 구질구질 맞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대신에 엄마들은 감싸는 포근한 특성이 있어. 이게 문제 해결 방식에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부부싸움 되게 많이 하게 되죠. 아이가. 정말 많이 하게 되죠. 예. 또 놀이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아빠들의 이제 방식은 좀 어떠냐? 아빠들이 안 그런 아빠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머 감각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재치가 있어요. 순발력도 보다 유머 감각이 좋고. 안 좋은 아빠는 방구를 많이 끼죠. 그래서 또 웃음을 만들죠. 예. 그래서 아빠들이 놀 때는 정말 엄마들보다 더 천진난만하게 소년같이 놀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힘쓰는 놀이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클 때까지 우리가 남자들의 놀이 특징을 거친 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40 넘어도 동창회 가서도 막 뒤통수 때리고 막 이런 거 하고 괜히 막 다리 쫙 해서 넘어지게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이런 놀이는 좀 거칠고 좀 신나고 약간 과격한 놀이를 하고요. 엄마들은 반대로 표현력과 관련된 놀이를 많이 해줘요. 말. 네. 막 수다 떠는 거, 소꿉놀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런 놀이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아이에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아빠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논리성 중요시하고 약간 절제하고 자르는 특성도 있으면서 놀 때는 딱 개구짖게 놀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잘 결합되면 아이들이 아빠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존경하면서 좀 무서울 때는 조금 눈치도 보면서 어려워하면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친근감을 느끼는 게 되는 거고요. 많은 아빠들이 아이들이 좀 크게 되면 섭섭해하는 게 쟤는 나랑은 말은 안 하고 어떻게 엄마하고만 말해. 요게 이제 엄마들이 의도 같은 거 좀 중요시 여기고 감성. 그러니까 그렇죠. 아빠들은 네. 틀렸어 맞았어 요거 하는데 엄마들은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주고 표현력과 관련된 놀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자식들이 엄마들과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별로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러한 육아 프로를 주로 누가 보냐? 엄마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육아 프로에서 주로 많이 팁을 드리는 게 엄마에게 엄마 쪽이죠. 적합한 쪽으로 해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그런 거를 딱 배우고 남편이 딱 왔을 때 교육을 남편이 시키죠.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을 읽어주라고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왜 그러냐고 막 이제 요거를 좀 해요. 그럼 이제 아빠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죠. 가만히 있고 그냥 놀아준다.